여러분,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까? 지금 정부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카톡, PC 파일을 전수조사한다. 북한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게 휴대폰인데 정부는 그걸 보겠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내란 청산을 위해 75만 명의 휴대폰을 보겠다. 안 내놓으면 대기발령, 직위해제, 수사의뢰. 이게 자발적 제출인가요? 이게 선택인가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계획, 바로 내란 청산 TF입니다. 표면상의 설명은 단순합니다.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공직사회에서 위법한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하지만 조사 범위를 펼쳐보는 순간 그 살펴본다는 표현이 얼마나 허무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업무용 PC 파일, 결제 문서, 보고 문건,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 전체 사용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연인도 함부로 못 보는 게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기 발표는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자발적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검토. 자발적 제출이라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문장으로 들립니다. 안 내놓으면 찍힌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비상계엄이 실제로 내려졌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퇴근한 밤,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간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75만 명 전원조사, 모두 휴대폰 제출, 거부하면 불이익.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할 일입니까?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휴대전화에 집착할까? 왜 75만 명의 휴대폰을 봐야 하나? 왜 내란 수사가 대화 내용, 사진, 검색 기록까지 들어가나? 그 실마리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치면 전화기를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 안에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어디서 뭘 했는지 싹 다 나온다. 핵심이 뭐냐면 휴대전화 하나면 그 사람 인생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주변에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휴대전화는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수사 직전 휴대폰 전화번호 교체, 비선 논란 인물은 사건마다 휴대폰 교체, 측근 유동규는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짐. 그런데 지금은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 PC, 카톡 기록을 싹 다 조사하겠다.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편은 숨기고 남의 건 까라고 하나?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 가담 정도가 아주 경미해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즉, 조금이라도 이름이 걸려 있으면 평생 승진 꿈은 버려라. 이게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TF의 진짜 목적은 휴대폰 포렌식이 아니라 줄 세우기, 인사장악, 관료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TF로 모은 자료를 인사참고 자료로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은 내란 청산 자료라고 부르고 5년 뒤엔 승진 심사 자료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밤 단순히 상사의 지시로 공문을 전달했을 뿐인데 TF 조사 문서에 이름이 찍힙니다. 5년 뒤 그 문서가 이렇게 변하죠. 비상계엄 관련 문건 처리 이력, 승진 부담 요소. 결과는 뻔합니다. 승진 막힘, 요직 탈락, 보직 배제. 조직 전체가 정치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군에서는 계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묻는 사상검증성 질문이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은 멈추고 국가는 느려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이 중국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댓글에는 이런 문장이 많습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 무섭다. 왜일까요? 중국은 이미 공무원 SNS 핸드폰 검사, 신규 공무원 SNS 비번 제출, 정부 비판 흔적 있으면 탈락, 인터넷 신분증으로 국민 온라인 기록 모두 수집, 이런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은 중국과 거의 흡사합니다.
공무원 75만 명 휴대폰 조사 논란, 카톡 통화 기록 열람, 중앙부처 제보센터 운영, 자료를 인사에 활용, 계엄 관련 사상검증성 질문. 이건 많은 국민에게 중국식 사상검증 시스템의 축소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나눈 개인톡, 가족 사진, 메모장에 적어둔 속마음까지 국가가 정당한 이유라는 말 한마디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누구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위험을 알았고 구조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왜 내란 같은 중대 사안을 TF가 다뤄야 합니까?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하고 원하는 사람만 째거 누르기 딱 좋은 구조죠.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런 걸 정권사나 TF가 한다고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판결도 하고 심판도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의 소나기가 아닌 사법체계 안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공정성이, 최소한의 절차가 지켜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설명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휴대폰 PC 포렌식이 영장주의 아래서만 허용돼야 할까요? 이건 그냥 법칙이 아니라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특정 혐의가 있을 때만, 법원이 허가할 때만, 범위를 제한할 때만, 그때만 가능한 게 포렌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 혐의도 없는 공무원 75만 명에게 10개월치 인생기록 내놔,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헌법을 넘은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권력의 사생활 수집입니다. 이게 한번 통과되면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국민입니까? 학생입니까? 언론입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은 왜 제보센터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여러분, 제보센터라는 건요, 공무원 조직에 서로 감시해라, 서로 밀어라, 서로 찔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권에게는 참 편한 시스템입니다. 조직 내부가 무너져도, 신뢰가 박살나도 자신들에겐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국가는 망합니다. 행정은 신뢰와 협력으로 굴러가는 조직인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이건 청산이 아니라 공포 통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TF가 모은 자료를 인사에 활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순간 인사는 능력 평가가 아니라 정권 충성도 테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당신 계엄 때 이런 문건 결제했더라, 이 문서 전달한 기록 있더라, 이 한 줄 때문에 승진해서 떨어지는 공무원들. 이게 바로 정권이 원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이렇게까지 굴욕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목소리를 높여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에게는 전수조사를 들이대면서 왜 자기 편은 그렇게 감싸고 숨깁니까? 왜 측근의 휴대폰은 유독 자주 바뀌었고 왜 검찰이 오면 창밖으로 던졌습니까? 그때는 프라이버시 타령을 하더니 지금은 75만 명 사생활을 통째로 뒤지려 합니까? 고위직과 정치인에 더 엄격해야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검증을 받아야죠. 그게 정상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사람은 감싸고 내 사람은 털겠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식과 절차 위에 서지 않은 청산은 청산이 아니라 숙청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눈입니다. 정부가 최근 포렌식 표현을 빼겠다, 동의할 경우에만 보겠다, 태도를 바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공유, 시청, 이 모든 것이 정치권에게는 압력이고 경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함을 대신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빠른 시사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건 공무원들에게는 희망이고 정치권에겐 분명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진심의 채널. 지금까지 김태희TV였습니다.